2023년 9월 20일 수요일 12시 34분입니다. 어제 아래부터 그 대통령 선서를 낭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요즘 좀 읽어봅니다. 그 간단한 내용인데 잘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실수가 있어요. 참. 어제 내가 한 걸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던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및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5월,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허경영. 아마 이렇게 우리가 들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날이 이제 속히 올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것은 뭐 자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예측을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측을 하는 것이지 뭐 전혀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대통령 허경영. 아마 이 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월 20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이제 하나 통과되었어요. 아마 국민들은 뭐 거의 대부분 잘 모르는 입장인데, 이제 정기 국회 감사 때에 법사위원회에 우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을 국회 법사위원회에 정인으로 이제 채택해 달라 이렇게 국민들이 국회에 청원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5만 명이 되면은 그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만 명이 국민 5만 명이 이제 이렇게 청원을 할 때 뭐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내 같은 경우는 아마 한 일주일 전에 했어요. 해가지고 내가 할 때 순번이 나오더라고요. 한 500번 정도 됐어요. 한 2,500번째 내가 했고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5만 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국회에서 채택을 하니까 거기는 자기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이제 이래 넣어가지고 그 확인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건 아마 하여튼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했는데 아마 국회 그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정인으로 이제 부를지 안 부를지는 미정입니다만은 워낙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람들이 좀 의식 구조가 말이에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왔다, 뭐 고려대 나왔다, 연세대학교 나왔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사람을 그렇게 좀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나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나 역시 뭐 그런데 그 이제 법사위원회 그 국회의원들이 말이지 의원님들께서 변희재 알기를 완전히 뭐 개똥처럼 아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변희재님의 이분이 참 훌륭하다, 참 진실되다, 이것을 내가 높이 평가를 하고 상당히 참 이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것을 취합을 할지,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일단 5만 명이 넘어섰다는 거. 그게 또 쉬운 것 같지만은 또 어렵습니다. 5만 명이 자기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뭐 자기 휴대폰 번호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게 청원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일단은 그거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변희재님의 미디어 테버리스에 대한 진실 첫 번째가 테버리스 두 개거든요. 첫 번째는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것이 사실이고, 둘째는 최순실 씨의 이제 밑에 직원 성이 안신가 그래요. 그분의 것이 그분의 것인데 이 두 개 다 최순실 것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2016년 10월 24일 날 JTBC에서 손석희 아나운서가 보도를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고 나아가서는 구속수감 될 때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부 다 그것이 최순실 것이 아니고 김한수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의 이제 여비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희재님께서 온갖 노력 끝에 그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현직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특검 시절 때에 정말로 큰 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쌍케이 신문에서 이미 보도가 됐고, 지금 중국 언론 매체하고는 아마 오늘 내일 인터뷰를 또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된 것은 아마 다음 주에 보도를 할 거고,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이 9월 20일이니까 이달 말쯤 되면은 추석 전에 모든 언론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일본은 이미 나갔고, 이제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 지금 국내 언론은 일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19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시기 전에 김영욱이가 먼저 죽었다고. 죽었을 때에 아마 국내 언론은 먼저 보도 안 했다고. 그런데 외신에서 먼저 보도하고 시간이 경과돼 가지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래 됐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것이 채택이 아마 되라고 또 많은 분들이 5만 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찬성을 했으니까 국회 민주당 측에 진정을 할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은 아마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있죠. 국내 정세가 급격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것이 아마 채택할 확률이 높아요. 채택이 되고 나면은 그날이 이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삿날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호랑이 앞에서 이제 말이지 얼어가지고 오줌을 줄줄줄줄 싸잖아요. 꼼짝달싹을 못해요. 호랑이가 뭐 으르르르 하면 말이지. 근데 이때까지는 그게 한동훈이라고 하는 뭐 늑대 앞에 뭐 늑대라고 표현하면은 뭐 그 옆에 뭐 별의별 뭐 그 동물들이 다 덤벼들어봤자 전부 다 깨갱하고 말이지 압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국회의원 알기로 완전히 개똥처럼 알아가지고 막 가지고 놀잖아요, 한동훈이. 그런데
호랑이 앞에서 호랑이를 딱 들었으면은 오줌을 줄줄줄줄 싸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것은 하나 명장면이거든요. 월드컵 때에 이제 우리가 그 당시 2002년도 월드컵 때에 우리가 명장면이 몇 번 있었잖아요. 특히 박지성이가 한 골 넣었잖아. 한 골 넣었을 때 그 넣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히딩크 앞에 이제 히딩크와 같이 포옹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때 한 골 들어갔었을 때 그때 골 넣은 사람이 몇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건 아주 명장면이단 말이에요.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장면이 아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이 이제 거기에 정인으로 나가가지고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깨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거기 제삿날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주 이제 우리가 아주 하나의 큰 참 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죠. 뭐 몇백 년, 천년 만에 이제 무슨 뭐 천체에 말이지. 그런 보기 드는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되면 한동훈이는 위정교사, 이거 상당히 큰 중범죄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낙마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이 장수가 말을 타고 있는데 말이 떨어져 버리면 장수도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운이라고 있습니다. 운이 이제 다 됐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운이 어떤 사람 운이 다 됐다 그래요. 다 돼가지고 가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1979년 10월 26일 같으면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운이 다 된 거예요. 운이 다 됐다. 그렇듯이 장면 내각은 운이 한 9개월 갔잖아요. 9개월. 이 정부의 운이 다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를 나는 엄청 많이 탔는데 한 15년 정도 탔어요. 타고 가다 보면은 여기는 이제 주유소가 그렇게 뭐 아주 드물게 있다고요. 이 강서 여기가. 그래서 우리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은 콜라병에다가 말이지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휘발유가 떨어지면 차가 못 가잖아. 오토바이가 못 가니까 그때 이제 비상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그런 분도 봤어요. 뭐 내 같은 경우는 휘발유가 좀 가다가 좀 불 붙으면 뭐 터지니까 위험해서 나는 그러진 않았는데, 사전에 이제 기름을 이빨에 넣고 이제 이렇게 잘 다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 직원 가운데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콜라병에다가 이제 휘발유를 넣어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앵꼬가 돼가지고 말이지. 차가 퍼지퍼리지. 그러니까 옴짝달싹을 못 하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런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휘발유를 항상 콜라병에, 큰 콜라병에 넣어가 다니는 사람 봤는데, 딴 게 아니고, 이 현 정부가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앵꼬란 말이야. 앵꼬 되면 스톱이란 말이고. 스톱이라고.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그 사람 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입술 밑에 이렇게 우측 입술 밑에 그 입술이 조금 처진 그 모습, 그것이 만 63세의 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밑에 사람으로부터 반격을 당하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라면 누군지도 모르죠. 뭐 검찰 측이 아니겠느냐. 지금 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검찰은 내가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천만의 말
만만의 말씀이다 말이야. 우리나라에 그 임은정 검사라고도 있고 박은정 검사라도 있습니다. 그 같은 검사 안에서도 저 특수부 검사는 불과 몇이 안 됩니다. 뭐 검사라 해가지고 다 100% 다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속 사람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 그래 되면은 정의로운 검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정의로운 검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운이 다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휘발유가 가다가 앵꼬가 돼버리면 오토바이가 멈춰지 버리거든. 그런 운을 받고 이러면은 아마 12월 18일이 아마 그렇죠. 하여튼 그거는 뭐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그렇습니다. 변희재님이 지금 현재 그 아직 미혼인데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분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변희재님이 이제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끄집어 내려가지고 스리랑카에도 얼마 전에도 그랬댔죠. 대통령을 국민들이 끄집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앞장을 서고 있어요. 앞장을 서가지고 지금 전국을 돌면서 순회 강연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나와서 앉아 있을 게 아니고 밖에 나와서 이제 그런 탄핵 운동을 바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강의를 하고 아마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게 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팩트. 있는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희재님은 전에부터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앉히고 난 다음에 자기 결혼한다 그러는데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뭐 5년 지나면은 뭐 지금 이제 1년 4개월 했으니까 뭐 3년 8개월 뒤에 뭐 그거는 자동빵이니까 자동으로 돼가지고 뭐 자기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 재직 기간 내에 이제 끌어당기는데 자기는 금년으로 보더라고. 그분 말씀이 조금 이렇게 조금 딜레이 되는데 그만큼 확고부동한 그 사람의 그 어떤 예측이랄까 그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분 예측이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분이 예측을 했는데 2016년도 그때가 이제 20대 총선 결과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봐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